네, 안녕하십니까. 어버이날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연휴 잘 쉬었습니까?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남균 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국장님은 세강고등학교하고 충북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하셨네요. 그리고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충북대 병원지부 사무차장도 하셨고,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사무차장 하셨고요. 충청리뷰 기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인 뉴스에서 편집국장 하시고요. 충북환경대상,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 컨퍼런스 대상,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책으로는 충북지역 친일잔재 답사기인 불망을 내셨습니다. 아유, 이거 뭐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저도 프로필을 달라고 그래서 드렸는데 네. 민망하네요. 송구스럽고요. 상당히 경력이 화려하시고 또 이제 기자 이전에 기자 노조 민주노총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분이 상당히 대단한 일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뭐 본인이 한번 살아오신 길을 잠깐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브리핑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이제 강원도 홍천의 오대산 자락에 네. 화전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네, 초등학교 때 청주로 이사를 왔는데 네. 그때 이사 오면서 2층 집을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산골 마을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집안이 상당히 가난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누님들이나 형님들이 번 돈을 가지고 중학교도 나올 수 있었고 고등학교도 다녔고 대학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형제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정규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제가 이제 막내예요. 근데 대학교 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공부를 잘해서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공돌이, 공순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저희 학비를 보태준 우리 누나, 형들 덕분에 다녔던 거고, 그때, 그러면 나 같은 사람보다 오히려 공돌이, 공순이라는 그런 좀 업신여기면서, 그렇지만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더 좀 유익한 사회 아니겠나. 그래서, 취업보다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동운동에 이제 뜻을 두게 됐고 그렇게 해서 민주노총 활동을 좀 하게 됐었죠. 그러면은 죄송한데 몇 학번이십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재수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재수했어요? 아니, 대학교를. 대학교를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네. 예, 91학번이죠. 91 학번이고 네. 그럼 그때 컴퓨터 공학하면은 상당히 유망한 과로 갔는데 네. 이 공대생 그것도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했는데 이렇게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렇게 노동 현장으로 가고자 하는 계기 결심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뭐 있었습니까? 사실은 컴퓨터를 몰랐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거를 네.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들어와서 보면 한 친구는 그때 이제 플로피 디스크 네모난 거, 네. 예, 이게 디스켓 드라이브가 있고 거기에 넣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어디서 이제 얘기는 들었나 봐요. 한 번도 해보진 않고 우리 컴퓨터에 이제 그 모서리면 있잖아요. 네. 보면 벌어진 틈이 있잖아요. 네. 예, 거기다 막 집어넣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터를 내가 뭘 배워야 되겠다, 전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뭐 이걸 하면 취업이 잘 좀 더 된다더라. 그냥 막연히 이 정도로 해서 입학을 했었었죠. 그럼 학교 다닐 때도 학생 운동도 하셨던 겁니까?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셨구나.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으로 가서 사무처장, 상 높은 직급 아닙니까? 임기를 못 채웠어요. 잘렸습니까? 그 사무처장까지 하면 몇 년 한 겁니까? 꽤 오래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99년도에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은 9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 네. 제가 이제 민주노총 나온 거는 2011년 경이니까요. 그 뒤에 이제 노동인권 단체에서 한 2년 정도 더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이름을 걸고서 활동한 거는 한 13, 4년, 5년 정도는 됐네요. 그런데 기자로 확 전환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전혀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을 써서 예. 어떤 직업, 글 쓰는 직업을 가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제가 이제 민주노총 그만두고 나서 충청리뷰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주간지. 네. 예, 거기에 이제 권혁상 전 대표께서 노동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 한번 객원으로 네. 이렇게 활동을 하는 객원 기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처음 기사를 쓴 게 제목이 이제 급동 오브레인지라고 하는 기사였었는데, 급동 오브레인지. 오브렌지? 예. 그래서 그때 뭐 그게 이제 유행하는 좀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짤이라고 하는 영상처럼 뭐 그거에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청주 시내 버스 기사, 네. 예, 그 분들이 배차 시간이 짧으니까 못 맞춰서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뭐 이제 그런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틀 동안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버스 기사 아저씨분들 이렇게 지켜보는데, 진짜 종점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냈다 뛰는 거예요. 진짜 엉덩이를 부여잡고. 급동. 예,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그 아저씨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에 아. 보면 우리가 종점지가 이제 큰 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있는데 우리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한 그러니까 봄 이맘때쯤인데, 그 간이 화장실에 또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힘드시겠네요. 뭐 냄새도 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그 아저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냄새 나는 게 낫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쌓여가지고 똥탑이 들어서서 똥꼬를 이렇게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이제 우리 저기에서 보면 안 맞는 건데,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제 글재주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썼는데 사람들이 재밌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제 잠깐씩 객원으로 이렇게 쓰다가 어찌하다가 눌러 앉았어요. 예. 그래서 충청리뷰에 아주 그 탐사 기자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여기 2000 환경대상 받은 거, 이것도 아마 그 오창산업단지의 디클로메탄인가 그거 기사 써서 받은 거죠. 예, 뭐 그러니까 환경 관련된 거, 그다음에 노동 관련된 그런 현상들을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현실감이 있고 파괴력 높은 그런 기사를 상당히 많이 쓰셔가지고 주목받는 그런 기자가 됐습니다. 그죠?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우리 기사를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글을 쓰는 것을 따로 이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저 뭐 지금도 제 보면 사실은 오타도 많고 어디 가서 기자라고 하기 너무 부끄러워서요. 아니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기사 취재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전임 이기용 교육감 시절에 네. 예. 그 이제 교육감이 이제 직권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었어요. 네. 그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뭐죠? 이렇게 학교에 이제 납품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좀 이런저런 좀 비리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기사를 써서 찾아낸 게 뭔가 좀 석연치 않게 이렇게 해서 구매와 그러니까 입찰이 이루어진 게 한 120억 원 정도 됐고. 그게 무슨 로봇인가 그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스쿨로봇이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그거는 구매 비용이 총 42억이었었고요. 네. 이 중에서 60% 거의면 한 27, 8억 정도가 그 리베이트로 갔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 그 리베이트 갔던 것까지 제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밝혀내서 그때 그분들 학교 가셨죠. 예, 단죄를 됐죠. 네. 이기용 교육감까지는 안 갔죠? 그렇죠. 예. 예, 수사가 안 됐죠. 그때 로봇 그 도움인가 하는 그것도 김 기자님이 당시 김 기자님이 네. 열심히 파헤쳐가지고. 네. 그럼 주로 그런 이런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세하고 잘 모르는 얘기들을 잘 쓰시는데 이게 주로 제보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촉이 발달해서 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제가 이제 노동운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잖아요. 네.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 제조업에서 쇳물도 만지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공공의 이제 서비스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학교에 계신 또 교사 포함해서 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북 고루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인맥이 있다 보니까 제보가 있던 게 있고 네. 두 번째로 많이 활용했던 거는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인데 그때 스쿨로봇 할 때 제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은 게 한 3만 페이지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입찰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그게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그게 한 3년여에 걸쳐서 계속 기사를 썼던 거니까요. 네,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정보공개 청구는 예를 들어 3만 장을 줘도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노력도 많이 들고 그런데 뭐 팁이 좀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그냥 한 장 한 장의 그 자료 데이터는 그냥 어떤 뭐 숫자에 불과한데요. 네. 이걸 모아서 정렬을 해서 다시 한번 가공을 해서 정렬을 해놓으면 데이터가 말을 하고 데이터가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긴 뭔가 이상하다, 석연치 않아, 뭔가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아, 그 데이터가 모여서 하나의 지식이 되는군요. 예,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섞어서 예. 다시 한번 정렬을 시켜놔 버리면 그냥 단순한 숫자지만 근데 그 시간은 조금 걸리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새 그 김남경 국장께서 아주 여러 1년에 한두 건씩 꼭 대형 기사를 쓰기 때문에 사고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맙게도 맨날 뺏겨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좀 이제 말씀 나눌까 싶은데 요즘 그 김영한 도지사의 재산 문제, 그 뭐 집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남다른 보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서울집인가 뭐라 그래야 되나 치과라 그래야 되나. 네네. 그 재산 내역도 이제 보도를 하셨잖아요. 사고 파는 문제. 네네. 그것도 그러면은 이런 그냥 제보 같은 게 있어서 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제 좀 그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풍문이죠. 그래서 뭐 어떤 분한테 지금 지역에 이런 좀 뭐 카더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돌아요. 그러면서 김남균 씨도 알고 계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 그 김영한 지사가 뭐 신고했지만 지금 이제 재산이 이제 이렇게 과대 포장돼 있다고 하죠. 본인은 집을 서울 그 가해동의 그 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그거를 이제 매각을 했는데 매각 중이어서 매각 대금의 일부가 들어와서 이제 재산이 좀 늘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 저는 국장님이 쓰신 기사를 보면은 이게 좀 시세보다 비싸게 판 것 같고, 그리고 도대체 누가 샀는지 모른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비싸게 매매가 됐다고는 언급은 안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임자가 있어야지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정해진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이걸 꼭 가지고 싶은데, 그죠? 뭐 그럴 경우에는 시세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래가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 이제 비싸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근데 우선 그 말씀드리면 서울, 우리나라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북촌 한옥마을 하면 북촌 한옥마을의 이제 대로변에 거의 이제 좀 이렇게 높은 고지대 쪽으로 김영한 지사가 소유한 한옥이 세 채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세 채를 다 구매를 하신 건 아니고요. 2005년도에 한 채, 2006년도에 한 채, 2019년도에 한 채. 요렇게 해서 이제 구성됐고, 우리가 뭐 지금 쓰지 않는 단위 면적이지만 평수로 하면 그 대지 면적은 한 80평에, 그다음에 건물은 한 60평 정도 되는 그런 세 채를 다 합쳐면. 그래서 이제 김영한 지사가 거기에다가 또 김영한 지사님의 이걸 보면은 좀 창의적인 발상이 많아요. 근데 한옥에다가 이제 전국에 처음으로 치과를 열어서 운영을 하셨고, 또 그 치과 그 명칭 이름이 있잖아요. 상호도 재밌어요. 이해 박는 집이에요. 이를 박는 집이야. 근데 요거는 뭐 우리 이제 조선 왕실 때 뭐 이렇게 치과 뭐 한 게 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나왔던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제 지사님이 뭐 인문적 소양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셨다가 이제 선거 한 몇 해 전에 제가 언제 이제 정확하게 거기를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갤러리로 이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거래 내용을 보니까 예. 그 종로구청에 이제 우리가 집을 사면 네. 지금 우리 안태희 우리 진행자께서도 최근에 네. 부동산을 하나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산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회사가 아직 잔금은 축하드립니다. 잔금을 아직 못 치렀습니다. 그래요? 대출이 확정됐습니다. 우리 이제 김 지사님의 북촌 한옥마을 또 이제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요 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면 관할 그 구청에다가, 그러니까 관할 지자체에다가 토지 이런 매매 있잖아요. 네. 거래를 갖다가 있잖아요. 네. 했다라고 하는 거래 신고를 서를 내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자, 누구에게 팔고 그다음에 거래 물건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건물을 구입하는 사람은 내가 이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로구청에 이제 접수가 된 거는 2022년 네. 12월 네, 접수가 됐어요. 20일에 이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올해 제가 이제 한 3월경에 그러면 이제 거래가 완료가 되면 이제 등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이제 띄워봤는데 아직까지 그 등기가 바뀌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에 거래 신고가 되어 있는데 올 3월까지도 김영환 지사님의 이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등기가 미뤄지는 경우는 뭐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잔금을 아직 안 치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직 못 그랬다고- 가져왔죠, 그죠? 그래서 돈을 다 받아야. 그렇죠. 이게 잔금을 안 치르고 내 벌써 이름 등기에 올려놓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김 지사님 측에도 여쭤봤어요. 비슷한 답변이었어요. 아직 잔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월 30일 날 공직자 재산 공개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그 도에서도 이제 그 우리 김 지사님의 이제 정무라인 쪽에서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만 뭐냐면은 재산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은 거는 중도금을 받았는데 아직 등기를 아직 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집도 아직 내 거 있고 돈은 받았고 그래서 갑자기 50몇 억이 좀 그렇게 확 늘었다라고 그래서 하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럼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인 거고. 예,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제가 이제 토지대장하고 네. 건축물대장 이렇게 확인하고 왔는데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의문점이 뭐가 이제 생겼었냐면은 자, 토지 거래 이제 신고서에는 75억 원의 세채와 대지 포함해가지고 75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보면은 김 지사님의 이제 부채가 한 58억 정도가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네, 일부를. 네네네. 자, 그러고 이제 그 김 지사님 소유의 이제 부동산에 왜냐하면 김 지사님이 워낙 부채가 많았어요. 그 집을 살 때도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잡혀있던 근저당이 이제 해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추정을 하건데, 그럼 한 60억 가까운 돈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김 지사님이 작년에 수입이 그 7월 달부터 도지사 월급 받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되겠죠. 네. 뭐 10억, 20억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부채가 한 60억 정도를 갖다가 상환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라는 거죠. 그거는 매각 대금의 일부로 해서 예. 갚았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김 지사님 측에서 해명하신 거는 처음에 계약금하고 이제 중도금밖에 받지 못했다. 예. 잔금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75억 중에서 60억 정도는 최소한 받으신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건 중도금이 아니라 거의 뭐 전체 다 이렇게 줬던 금액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시는 분이
사시는 분은 아직까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사시는 분이 그 60억이라는 돈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혹시 6,000원 있으세요, 지갑에? 지갑에 2,000원 있는데요. 오늘 그죠. 보니까 2,000원 있더라고. 현금이. 네. 그런데 이제 현찰이 60억이라는 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아파트 뭐 하나 사려고 하더라도 그 요즘 뭐 6% 7%대 하는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막 은행 갔다 와야 되고 막 그래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흔적이 남잖아요. 기록이. 그 이제 근저당이 다시 설정이 돼서. 네. 근데 이 부동산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현금으로 샀다는 거죠. 은행 담보 대출을 저기 하지 않고 60억 원을 가지고 있던 돈에서 딱 바로 이렇게 이제 근저당 설정이 금융권에서 안 돼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면은 상당히 재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누군지 아직도 못 파악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자, 잔금을 이제 그러면 잔금이 얼마 남은 거예요, 아까? 15억 정도 남았다고 그렇죠. 설정이 되는 거죠? 75억 빼기 60 하면 얼마? 15. 어우, 잘하죠? 수학 영재 출신이신가 봐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거 가지고 대출 받으면 됩니다, 그죠? 네, 산 사람이 그렇죠. 돈이 없다면. 네, 그럼 바로 이렇게 해서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아직도 잔금 완납이 안 되고 아직도 명의 이전이 안 됐냐? 예. 소유권 이전이 안 됐냐? 예. 이게 의문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이미 이제 우리 안태희 진행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많은 이제 우리 언론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잖아요. 사실은 공공연하게.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주인이 누구냐, 산 사람이 예, 누구냐? 도대체 이제 산 사람이 누구냐? 저는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그래서 아까 좀 말씀을- 비슷했는데 아니, 건물을 구입했고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등기를 안 됐고. 그거 비슷하긴 하네, 그랬거죠. 예. 근데 뭐 저는 곧 이번 주 말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고, 그러면 이제 명의 넘어오면, 저는 그 돈보다 그 법무사 비용이 또 엄청나더만요. 그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저걸 갖다가 이제 누가 사줬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좀 누구한테 이제 좀 사실은 그렇지만 하여튼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냥 뭐 그러면 딱 의혹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의혹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이제 그걸 좀 얘기를 안 해주고 좀만 기다려 봐라. 그러면은 다 나올 텐데 뭘 그렇게 급하다고 그러시냐라고 김 지사님 주변 이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하면 안 알려주면 더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앞뒤 시간을 갖다가 한 1년 정도로 앞당겨서 시계를 돌려서 보면 또 하나 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김 지사님이 자 그 북촌 한옥마을 가지고 대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정되는 거는 이제 금융권에서 한 30억 원에다가 사인 개인. 10억 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해 2월이면 그 앞에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렇죠. 대통령 3월에 있었나요? 네네네네. 그때 그런데 갑자기 그 기존에 있었던 10억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인 간의 대출 그 액수가 3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기존에 10억을 대출해줬던 분도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의 특별 고문으로 위촉이 되셨던 분인데 네. 그분 거를 싹 지우고 새로운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해서 30억을 갖다가 이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 네. 개인 대 개인으로. 그 사람이 김영환 지사에게. 네네네. 그러고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돼요. 네. 자, 그러면 20억 원을 추가로 더 빌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났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도 30억을 빌려주신 분도 충북 도지사의 특별 고문으로 위촉이 이제 됐죠. 그런데 이제 또 그분의 역할이 보니까 지난 이제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그 경기도 네. 김은혜 지사 후보 국민의힘 후보의 그 명예 후원회장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권 인사와 뭔가의 교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던 분 같아요. 자 이제 그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게 근저당이 해지된 시점이 보니까 김 지사와 김 지사님의 특별 고문역 30억을 빌려주셨던 분의 근저당이 지난해 이제 11월 말경과 올 1월. 예.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매 거래 신고가 된 건 12월 22일인데 네. 11월 말에 네. 저기 한 30억 정도 금융권 채무도 갚고 뭐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돈이 11월 전에 그러니까 거래 신고는 12월 20일이지만 그 이전에 이제 돼 있다고 좀 추정이 가능하죠. 11월에. 이렇게 누가 샀는지는 모르나. 네. 하여튼 이제 싹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아 도대체 그때 당시 보면 김 지사님이 특별하게 뭐 치과도 접으셨고 뭐 했고 그렇다고 요즘 뭐 이렇게 선거 자금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혹시나 좀 이렇게 급전이 좀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20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또 대선을 앞두고 그런 돈 거래가 있었던 거니까 또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우리 이제 우리 태희에서도 뭐냐면 요만한 것만 있어도 이만한 것처럼 있다고 있잖아. 막 쓰시잖아요, 그죠? 저는 같이 보면 안 돼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치 이제 우리 인 주변에서는 뭐냐면 오해를 뭔가 불러일 수 있다. 예, 사람들의 관심을 뭐 이렇게 충분히 이제 저기 할 거고 그다음에 호사가들이 말하기 참 좋은 소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그다음에는 좀 제가 이제 지난해와 그다음에 그 이전 해 것까지 2022년도, 2021년도 최근까지 그쪽에 이제 거래 내역, 그러니까 국토부 실거래가 부동산 시스템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김 지사님이 이제 거래한 요 가격과 거래 가격과 최근에 이제 한 1년 동안의 거래 가격을 보면 일정하게 좀 격차는 있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부동산은 누가 비싸게 샀다, 뭐 싸다, 시세보다 이건 참 사실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거나 이거는 사는 사람 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맞는 거니까 단정지어서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 그래요. 비싸게 산 것 같은 그런 이제 수치들은 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혹시 이걸 누가 비싸게 사준 거 아니야? 비싸게 사주는 데에는 쉽게 해서 비싼 걸 산 거냐, 비싸게 쳐준 거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더 궁금해지는 게 이걸 산 사람이 누구냐?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다가 그렇게 비싸게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가 샀는지는 상당히 궁금하죠. 일단 매입자가 누군지 되게 궁금한데 아직 모르신다는 거죠? 그렇죠. 등기가 돼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등기를 왜 자꾸 미루고 있냐? 등기가 또 미뤄지고 하니까 더 이제 궁금증은 커지는 거죠. 궁금증은 커지는 거고 또 그러니까 이런저런 뒷말들이 이제 막 도는 거죠. 그래서 그 집주인이 산 사람이 누구냐? 저기 외지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사람들, 건설 하시는 분이 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런 풍문만 계속 이제 떠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를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어쨌든 빨리 그 등기가 이전이 되어서 확실히 밝혀져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등기 이전 안 하고 쭉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네네.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근데 이거는 명백해요. 뭐냐면은, 지난해 12월 20일 종로구청에 접수된 그 서류에는 사기로 한 사람의 신상과 금액과 거래액수는 이미 공개된 거니까 75억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에서 그 계약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난해 계약했었던 이거는 이제 이미 발생했던 일이니까. 네, 그래서 정확히 누구인지 누구였는지는 이미 이제 우리 이 서류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예, 그건 없앨 수도 없고 이름을 바꿀 수도 없어요. 하여튼
아니 집주인이 집을 사고 명의를 등기를 이전 아직 뭐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만약에 지금 와서 상식적이진 않네 이렇게 5, 6개월씩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은행 대출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 그러니까 예금 포함해 가지고 바로 지급한 사람이 나머지 잔금 15억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걸 갖다가 지급을 안 한다.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모자르면 대출 받으면 돼요. 그래야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걸 잔금을 못 치러 가지고 계약이 해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금 날리죠. 그 다음에는 그동안 동안에 내가 이 60억을 갖다가 어떤 뭐 금융기관에 맡겨놨으면 금융이자 소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날라가죠. 거기다 위약금도 물어야 되죠. 아이, 뭐 그렇게까지 갔겠습니까? 서로 양해가 됐으니까 그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최근에 괴산 청천에 있는 김영환 지사의 산막, 농막 이것이 이제 불법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를 내셨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김영환 지사, 그러니까 우선 이게 산림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흔히들 이제 농막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이제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놓고 앞에 은근슬쩍 좀 이렇게 잔디도 좀 하얗게 저기 하고 꽃도 심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도 있고.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 있어도 돼요. 어. 근데 이제 그 정화조를 묻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하여튼 전기 시설을 연결할 수도 있고 저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잠을 자는 있잖아요. 네. 시설까지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잠을 자면 안 돼요. 아,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네, 거주용 시설로는 허가가 나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창고 뭔가 물건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휴게 쉴 수 있는 휴게 이제 용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지 위에 농업용으로 지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농막이라고 하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건물의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제 이하까지만 그렇죠.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우리 농민이나 혹은 산림 뭐 경영체로 등록하신 그 쪽에 이제 임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산지에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200제곱미터 대지 면적에 그거에 100분의 25%니까 50제곱미터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막이 됐든 농막이 됐든 주거시설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근데 김영환 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 괴산에 그거는 다 거기 법률에 좀 저촉이 된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거는 우리 김영환 지사께서 SNS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은 지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6월 달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MBC하고의 인터뷰에서 일단 제가 임시 거주지로 개선 청천에서 지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집 팔고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완전히 이주를 할 생각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거주지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밝히셨기도 하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뭐하고도 그렇고 또 기자들 지역 기자들 만나서 여기 와서 같이 삼겹살 하나 이제 꺼먹고 그래 저기 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김 지사가 다른 분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우리 정치인들이 농지 있잖아요. 네. 네. 구입하면서 이제 투기용이냐 아니냐 가짜 농부냐 유장 농부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김 지사는 농사를 지셨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 그쪽에 이제 내려와서 농지도 구입하고 해서 직접 이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괴산에서 나는 주변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다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제 경기도로 가서 이렇게 팔아주시는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농지를 구입한 것까지는 진정성은 있고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그러면 정식으로 집을 짓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산막을 갖다가 네, 이제 주거용으로 한 거는 불법이죠. 어쨌든 고의성은 없다 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니 도지사로서 그런 걸 갖고 있는 건 문제다. 이런 거기다가 거죠. 이제 네. 올 4월 2일 날 감사원에서 전국 20개 지자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농막 관리 실태를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제대로 안 한 공무원 7명을 갖다가 징계하라. 네. 그다음에 그 2명 갖다가 중징계하라. 공무원 중징계하면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네. 뭐 경기도 이제 아니 저 경상남도 양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불법 농막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분 저 이번에 징계위 회부돼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러면은 김영환 도지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괴산군이 이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또 저기 그 담당 공무원이 또 그렇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네. 건데. 왜냐면 이게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농막 가지고 뭐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만한 거 가지고 아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20개 지자체에서 감사원에서 다 일일이 전수조사를 했대요. 자, 감사원이 하나하나씩 전수조사한 게 3만 호 정도가 됐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절반 가까이가 이제 불법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조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 자, 그러면은 우리 정서상에서는 나만의 미니 별장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 또 직접 행정 이런 걸 단속하는 업무를 맡는 분이고 또 그거에 정점에 계신 분들이 법을 어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김 지사 측에서도 일단은 그 저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숙박 이걸 전체를 철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물건을 빼내고 하는 그런 모습 뭐 이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하필이면 지사 시절에 이루어졌던 건 아닌데 그 이제 그 산막으로 가려면 네.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 길을 뭐 새로 이렇게 가운데로 뚫었다며요. 네, 그게 다 이제 김 지사 소유의 임야로 되어 있는 그 한가운데 없던 길이 생겼어요. 하필이면. 그리고 가다 거기에 그게 또 논란이 됐던 뭐 묘소? 다른 네. 분들 조상 묘를 뭐 이장하는 데 있어서 뭐 헐까봐 했느니 네. 그 산막 문제는 어떻게 안 거예요? 그 묘 이장 문제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제보해 준 사람 하나도 없고요. 네. 그건 다 김 지사님이 스스로 공개한 거잖아요. 페이스북에. 아니 그래도 사람이 공개해도 그게 불법인지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니 산막이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주소가 나오니까 네. 여기서 보면 여기에 지번이 산지인지 아닌지 대지인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 그 요즘 예리하게 휴대폰만 켜도 다 나와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보면 어우 집 좋네 이러고 말 건데 네. 아 우리 저 탐사 기자니까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기 바로 눈에 띄었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산막도 범죄거든요. 여기 불법으로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김영환 지사께서 스스로의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하신 거예요. SNS에. 이미 이제 뭐, 공표하시고. 그 문제가 있다면 철거를 하겠죠. 뭐 안 그러겠습니까? 하는 게 맞죠. 네, 그렇게 그건, 네. 할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우리가 아주 뭐 이해 못할 뭐 이게 뭐 중요한 범죄다 이렇게 뭐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행정 우리 지도 최고 정점에 계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죠.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김영환 지사랑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다른 자치단체장도 많고 하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김영환 지사 가지고 그래. 아니 이 자리에서 하나 이렇게 얘기 드리면 네. 한 달 전에 우리 안태희 진행자께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왜 충북인 뉴스는 김 지사하고 어떤 관계길래 왜 김 지사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하나도 안 써? 아, 그런 얘기 왜 있었습니다. 친일파 논란이 나왔을 때 취급하지 않아라고 그러면서 그때는 잘 아시더라고요. 놀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관계냐? 그랬는데 아무 관계가 아니고 예? 그게 보였기 때문에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다. 예. 뭐- 그런 관계 아니었지만 저는 뭐 이걸 우리 안태희 진행자의 지침으로 해석을 한 거죠. 아니 그걸 또 갖다 이 탐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엎어찌는 것도 잘하는 것인데 일단 뭐 특별한 배경 없이 그래서 제가 좀 아는데 우리 저 김남균 기자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문서 보고 정보 공개 청구하고 특히 이게 뭐 불법 농지 이런 문제 이건 아주 전문가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 파헤 침해 당해가지고 그 뭐 넥스트 폴리스인가요? 그 산업단지에 또 진 사람도 기사 나고 그랬던데 청주시 의회의장도 뭐 문제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지금도 저기 그 기사 쓰다 갔어요. 어디 또 이번엔 누굽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122조 1항에도
경자 유전의 원칙이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이제 사범대학교 나오셨잖아요. 네. 경자 유전의 원칙이 뭐예요? 경자가. 또 답을 해드려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사 질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만 얼마나 땅을 가져야 가질 수 된다. 있게 돼 예, 있고 그다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뭐 공천할 때 1가구 2주택자 네. 뭐 배제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렇게 열받았었잖아요. LH 직원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농지 사들여 가지고 투기하고 그러면서 전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전 정권식의 공정이냐? 그 사실은 정권 교체가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가 된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런 그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이제 분노 이 되게 많이 얘기됐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지입니다, 농지. 그래서 농지에 예. 좀 관심을 더 많이,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군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 충북 도의회 우리 또 우리 충북 김영환 지사님을 포함해 가지고 11개 시군의 단체장님들, 그다음에 청주시 의원, 요까지 농지를 얼마나 소유하고 계시나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서 기사를 쓰다가 왔어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충북 도의회가 35명이잖아요. 네. 22명이 농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 이제 그 중에는 뭐 이상정 도의원이나 이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축산 네. 전업농, 그다음에 쌀 전업농이었기 네. 때문에 뭐 농민들이니까 그 땅을 충분히 가질 만한 자격이 있지만 지금 뭐 건설회사를 운영하거나 뭐 약국으로 운영하면서 도의회 이제 의원 월급 타고 겸직하면서 한 뭐 1억 원씩 막 이렇게 해서 돈도 벌고 거기다가 또 그 바쁜 와중에 농사까지 짓냐? 만제곱미터 이상 농사 실제로 짓느냐가 문제인 거죠. 농지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 짓느냐. 않으면 왜냐하면 근데 그 토지를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증여를 받거나 혹은 뭐 주말 농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소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 정서법상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정이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죠?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동산 문제를 보는 거죠. 선출직 되실 분들은 다른 분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김남균 국장한테 이 농지와 관련된 걸 상의하시면 명쾌하게 아마 사전에 컨설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죠? 뭐가 불법인지 잘 아니까. 농막이 그렇게. 아니,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할 때 있잖아요. 농지 구입할 때 보면 합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법무사 분들한테 일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서류 다 꾸며요. 법무사한테까지 한다면 그 왜 그런지는 뻔히 알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법률적인 이걸 부분들을 바꿔서 이렇게. 진작 기자를 하지 중간에 해가지고 그 십몇 년 동안 기자 안 할 때 살아난 사람도 많을 텐데 재지원분들이 복 받으셨겠어요. 아니 이렇게 탐사 고발 보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뭐 유명하기도 하고 성과도 느끼겠지만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뭐 이제 겨우 한 10년 정도 한 건데 그 너네가 이런 거를 해서 세상이 요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맑아질 거야? 유익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춤도 추고 싶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또 숨기고 싶었던 약점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또 미워하겠어요. 왼수들이 많겠네요. 예,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네. 예, 그런 건데, 뭐,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럴 때, 그 다음에는, 충분히 나는, 뭐, 저희가 이제 취재해서 보도했었던 것 중에서는, 그게, 우리가 사법적으로 단죄가 되든 뭐가 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걸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뭔가의 피해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무것도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노출이 돼서 네. 불이익만 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럴 때는 죄책감 들죠. 차라리 이 기사를 쓰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때 그 상처를 갖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온전히 준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좀 슬프죠. 그럼 그런 스트레스, 외로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거의 뭐 저는 이게 술 먹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예. 아니 산불 났을 때는 안 먹고요. 그 산불, 잘하셨고, 그래 술을 그렇게 하면서 좀 그걸로 위안을 삼고, 예. 그리고 저희 우리 언론계 좋으신 선배님들도 많고 같이 서로 격려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예, 이제 그분들 같이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네. 그렇군요. 뭐 저랑은 술 마신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좋은 사람 축에 못 끼는가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영환 지사 얘기다 말았는데 김영환 지사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럼 이제 뭐 청주시장도 있고 도교육감도 있고 네. 뭐 그분들이 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전제는 아니고 이렇게 탐사하고 보도하고 파헤치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다 평등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 교육이나 뭐 청주시나 이쪽에는 뭐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관심 많죠. 다 관심 많고 그런데 몸은 하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예 그렇잖아요. 예. 내일 뭐 저 교육감님하고 점심 먹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육청을 살짝 좀 놔놓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신문만큼 그 지적을 많이 한 건 없죠. 그러니까 교육청은 뭐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으니까, 예, 이제 다른 기자분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희 신문사가 많이 미울 거예요. 그 미운 사람한테 밥을 한 끼 사주는군요. 이건 그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약속이에요. 그래요? 오래전에 있었던 약속이고. 우리는 또 밥 못 먹으면 삐져가지고. 네. 그 추석과 지난해 이제 저희들 이렇게 청주시나 도나 정보공개 청구에서 기자들한테 명절 선물하잖아요. 네. 도교육청도 아마 하실 그래요? 거고 유일하게 못 받은 데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데와 이제 저희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 언론사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도 못 받았는데. 그래요? 그럼 세 개네, 세 개. 아니죠, 우리 뭐 마이너니까 그렇다고 치고. 저희는 그러면 여기는 돌릴만한 데인데 B 마이너죠. 돌릴만한 데인데 안 돌렸구나. 아니요. 하여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오늘 뭐 선물도 못 받아.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 같아요. 약속도 못 받아. 아유. 오늘은 또 고위직 누가 또 교육감하고 점심을 드시던데. 하여튼간 뭐 약간 좀 샘도 나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청주시는 어때요? 청주시요? 뭐 요새 취재하는 거 있으면 살짝 흘려봐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 뭐 좋은 기사가 있는 거니까, 그죠? 제가 왜 다행이에요? 잠깐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그런 이거를 싹 풀어주는 거 미리. 왜 다행이에요? 뭐 혹시 왜 너무 청주시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범수 시장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공평하게 저 기회를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그저 계산 선망만 공격하지 말고 다른 문제도 있을 텐데 뭐 이런 그냥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청주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 북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 보려고요. 어디? 제천? 윤홍창 그 대변인은 왜 이렇게 옛날에 술을 먹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 공정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당 할 때는 그러니까 남의 당은 안 되고 우리 당은 되고 뭐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 도 임기 때 이제 벌어졌었던 거고 뭐 그러니까 좀 근데 임명할 때 저 그 문제 제기 안 했어요. 그거 왜 뒤늦게 얘기하냐고요? 예? 임명할 때 하지. 얘기가 그렇게 되네요. 하여튼 뭐 내가 이거 모셔놓고 자꾸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궁금한 거를 좀 물어봤을 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자 생활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롤 모델
저는 예전부터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특별하게 누구 롤 모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충북인 뉴스 편집국장이 되셨는데 어디 기자 쪽에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마디로 어떤 분이 얘기를 있으신가요? 드리면 저희는 우리 그 인터넷 신문 충북에서 1호더라고요, 등록된. 충북인 뉴스가? 네네네. 네. 올해가 이제 회사가 만들어진 지는 20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꿈이 있다면 저는 우리 소셜 미디어에 태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터넷 언론에 태희가 되고 싶어요. 그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태희를 꿈꾸고 아니 존경하는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냐고요? 태희입니다. 아 태희 말고. 김태희. 안태희를 존경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꾸 옆길로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 앞으로 계속 이렇게 탐사 이쪽으로 계속 전문적으로 하실 거죠? 예, 저희 충북인 뉴스는 그 이제 탐사 전문 매체를 좀 저희들이 꿈꾸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이제 흉내 정도만 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계속해서 노력해가지고 네. 그래도 너네들 충북인 뉴스는 그래도 탐사 보도 매체야 이렇게 좀 인정받을 때까지 해보고 싶고 그냥 저희만의 영역을 찾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테디와 같은 이렇게 자유로운 있잖아요. 그 우리 독립 언론, 네 이런 언론들을 같이 하고 싶고 같이 하면서 뭔가 우리만의 이제 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더 나은 어떤 그 미디어, 더 많은 컨텐츠를 우리 시청자, 구독자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희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박수 보냅니다. 아, 이거 뭐 주객이 전도가 돼도 한참 옆으로 가고 있는데. 그 최근에 그 오옥균 사장님 오셔가지고 회사도 그 경영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네. 들었는데 뭐 공연하신다면서요? 네. 나오신 김에 홍보라도 하시죠? 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창사 20주년을 맞이해서 6월 17일 날 청주대학교 서구체육관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뭡니까 콘서트가? 부활. 부활. 네네. 부활 콘서트를 그리고 6월 이제 17일 날 한다고요? 네네네. 보컬로는 이제 박완 청주 출신의 박완규가 오고요. 그때 불타는 트롯인가 트롯2인가 뭐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비슷할 때? 모르겠어요. 근데 경쟁이 저번에 이제 빡치겠네. 제가 아는 선배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저희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민폐를 끼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콘서트를 한다. 네. 어떤 걸 하냐? 그래서 부활 콘서트입니다. 했더니만 부활절 지났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부활절 지났잖아. 하이 코미디를 하셨는데 오옥균 사장이 새로 왔으니까 경영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탐사 보도도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럽고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충북인 뉴스 독자님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북인 뉴스 독자님들한테는 항상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해서 좋은 뉴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한 2, 3년간 저희들이 많이 지쳤어요. 그 다음에는 어쩌다 보니까 이 코로나 여파도 있고 또 회사 경영,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게 좀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벌어볼까 막 이런 뭐 하니까 이제 정작 해야 될 취재는 못하고 하여튼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오옥균 대표도 오셨고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활 콘서트 티켓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큰 힘이 될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용두사미도 아니고 하여튼 탐사 기자를 모셨는데 결국은 부활 콘서트 티켓도 또 많이 사주시고요. 참 이게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가 작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독립언론을 하려고 하는데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좋은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충북인 뉴스 그리고 김남균 국장의 힘과 어떤 삶의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교육감용 어디서 먹어요? 점심? 몰라, 기억이. 아니 우리 촬영하러 가려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